인류는 그 에너지를 갖가지로 이용해 지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강제로 꺼내져 나온 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빠져나가려는 태양 에너지를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4,200억 톤이라고 해요. 근데 혹시 1년에 얼마씩 배출하고 있는지 아세요? 420억 톤. 그러면 10년 아니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지구의 기온이 오르면 일단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집니다. 원래 추운 곳은 얼음이 녹고요. 이 정도로 끝이라면 기후변화는 그냥 북극곰만의 문제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는 그게 키포인트예요. 북극 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빠르게 온도가 상승이 돼요. 여름에 흰 티를 입었을 때보다 검은 티를 입었을 때가 훨씬 더운 것처럼 북극의 하얀 빙하가 녹아 어두운 바다가 되면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키지 못하고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緯도와 저緯도의 기온차가 전보다 줄어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람을 통해 열을 분산시키는 지구의 조절 시스템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서 특히 요 사이에서 열을 이동시키는 바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느려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좀처럼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번지고 미세먼지는 못 날아가서 눌러앉고 겨울은 심지어 더 추워지기도 합니다. 제트기류는 북극의 한기를 가둬두는 역할도 하는데 이 제트기류가 느슨해지다 보니 한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극강의 사계절을 갖게 된 우리나라. 이것이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오른 결과라는 사실. 한국에서만 해도 작년 여름에 폭염으로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극단의 위험 상황 역시 훨씬 잦게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중심지 산마르코 광장.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관광객들이 힘겹게 걸어갑니다. 상점마다 물을 빼는 작업이 한창이고 급기야 수로를 오가던 곤돌라까지 물에 잠긴 땅 위로 동원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베네치아의 침수를 막기 위해 우리 돈 약 8조 원을 들여 홍수 예방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17년 공사 끝에 지난 10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 조수 높이가 130cm를 넘기면 차단벽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보된 수위는 125cm여서 작동이 안 된 겁니다. 베네치아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도시 모데나에도 3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물에 잠긴 마을에서 수륙 양용차를 타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합니다. Adesso qui ci sono tutti i garage sotto acqua. C'è chi ha lasciato la macchina dentro, quindi 이 지역엔 지난 일요일 밤부터 이틀 동안 무려 300mm의 비가 쏟아져 주민 1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반면 인근 산간 도시 벨루로엔 1m 넘는 폭설이 쏟아져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5배 정도인 이탈리아에서 하루 동안 홍수와 폭우, 폭설이 동시에 발생한 셈인데 지구온난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1월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의 11월 평균 기온에 비해 올 11월은 0.8도 높았는데 특히 유럽은 2.2도나 더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1도만 높아져도 이상 기후 현상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며 각국 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계 과학자들은 전 지구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약 3,300년의 1도씩 오른 에오스의 온도 변화도 지구의 역사 속에서 가파른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1도가 오른 것입니다. 생태계 전체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100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면서 더 두꺼워진 유리벽의 온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015년 12월 파리에선 세계 195개 참가국이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데요.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에서 기존 상승폭을 2도보다 낮게 유지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다시 1.5도씨로 제한하는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한계 온도 1.5도씨까지 얼마나 남았을까요? 산업화 시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78 ppm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4 ppm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는 2100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시기에 2배로 증가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세계기후연구계획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시기에 2배로 증가하는 시기가 2100년보다 40년 이른 2060년일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40년 후에 지구 온도가 약 1.5도에서 4.5도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천 송도가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도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거고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집니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 어떤 심각한 일들이 생길까요?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도 상승하면 4억 명 이상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매해 있을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4도 올라가면 매년 전 세계가 식량 위기를 겪을 거라고 합니다.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지구온난화 위험에 대해서야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핵전쟁급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50년, 30년 뒤라고요? 이미 뭐 다 인정해요. 그건 상황은 대부분. 인식이 좀 전환됐어요. 한 작년 말부터 모든 사회 역량과 공업 역량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쏟아 부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기후난민은 해빙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뿐만 아니라 홍수, 가뭄, 산불과 같은 이상재해를 입고 오갈 데 없어진 사람들까지 뜻합니다. 숫자는 이미 전쟁 난민을 넘어섰습니다. 부족, 민족, 국가 따위로 결집해서 상대와 싸우던 물리적인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 이제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합니다.